장인 어른한테서 노인 냄새 나요. 애들도 싫어해요. 한 달 전, 손주 생일날 케이크를 들고 간 저는 사위에게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너머로 들려온 사위의 목소리였고, 72세의 저는 곰팡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한강변 전시장 200명의 관객 앞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CCTV 영상이 떠올랐고, 검은 가방을 든 남자가 제 저택으로 몰래 들어가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관객석 최전방, 사위 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그 옆에 앉은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범인은 제 사위입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순간 전시장이 술렁였고 관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은 오늘 하루가 특별해질 거예요. 손주 생일날의 모욕. 한 달 전 11월 초 2시 저는 딸 내외가 사는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생일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준비한 케이크였습니다. 손주 서준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맛으로 벨기에산 다크 초콜릿과 유기농 생크림을 넣어 만들었습니다. 딸기도 직접 골랐습니다. 리본도 손수 묶었고 카드에는 서준아 7살 생일 축하해. 할아버지가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1545, 딸 내외가 사는 집 앞에서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고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풍선 터지는 소리,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준이가 케이크를 보면 좋아할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1분이 지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사위가 아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지? 하고 생각하는 사이 또 1분이 지났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있으려니 팔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른 손으로 옮기며 세 번째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가족단체 채팅방에 사위 강민수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장인어른 오시면 애들 힘들어해요. 편히 쉬세요. 저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생일인데 왜 제가 오면 힘들다는 걸까요? 서준이가 할아버지를 싫어한다는 말인가요? 그때 현관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사위 강민수가 얼굴만 살짝 내밀었는데 38세 사위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입가에는 맥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고 그 뒤로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60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맥주잔을 들고 손주 서준이를 안고 있었고 화하게 웃고 있었는데 마치 자기 집인 양, 자기 손주인 양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구지? 저 남자는? 장인어른. 강민수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차갑고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연락도 안 했는데 왜 제 생일에 오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장인어른, 오늘은 제 생일이기도 하잖아요. 저희끼리 조용히 보낼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위 강민수 생일은 6월이고 지금은 11월이었으니까요. 쾅. 문이 닫혔고 복도에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돈 양반, 장인어른 케이크는 솔직히 필요 없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나를 비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너희 장인어른한테서 나는 그 냄새. 진짜 못 참겠더라. 노인 냄새. 강민수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애들도 장인어른한테서 노인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래. 본인은 모르지.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폭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 냄새라니. 제게서 노인 냄새가 난다니. 아내와 30년 동안 가꾼 성북동 저택에서 매일 환기하고 청소하며 사는데. 아니,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이었습니다.
늙은 저 쓸모없는 저 귀찮은 제가 곰팡이 냄새 나는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케이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사위가 베란다에서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금괴는 우리가 몰래 빼면 되고 이제 50억짜리 집만 남았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들이 계획적으로 저를 모욕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지 않고. 바닥에는 리본 달린 케이크가 남았고 3시간 동안 만든 케이크가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문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낯선 남자와 강민수와 손주 서준이가 할아버지 없이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72세, 깊은 주름, 굽은 허리, 감버섯이 박힌 손등. 하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취급을 당하는구나.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욕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한 달 뒤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사위와 사도남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200명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사도남의 등장. 며칠 후 저는 성북동 저택의 1층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식탁 위에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딸 수진, 사위 강민수, 그리고 며칠 전 그 남자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버지, 시아버님이 인사드리고 싶대요. 저녁 같이 해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목소리를 낮춰 애원하듯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을 곰팡이 취급했던 그 남자가 제 집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끝에 앉아 빈 의자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앉던 자리였습니다. 15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사도남인 강태식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60세의 그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늦게나마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민수 아버지 강태식입니다. 목소리가 밝고 명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강태식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딸 결혼식 때도 비자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고 그 후로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며칠 전 손주 생일날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며칠 전 그날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나는 노인 냄새라고 낄낄거렸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렇게 저를 모욕했던 겁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태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이런 옛 저택은 요즘 보기 힘든데. 몇 평이에요? 200평쯤 됩니다. 200평. 대단하시네요. 관리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목소리에 동정이 묻어났지만 눈빛은 집안 구석구석을 흐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정평가를 하듯 천장부터 바닥까지 벽지부터 가구까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랑 30년 동안 가꾼 집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사돈 어른, 솔직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지 않아요? 청소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 너머로 뒷정원에 온실이 보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심었던 희귀난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관리는 할 만합니다. 강태식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 시세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알아보셨어요?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미리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정도 평수의 성북동이면 최소 50억은 나와요. 잘하면 60억도 가능하고요. 사위 강민수도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인테리어 사진들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은 이런 모던한 스타일이 대세예요. 온실 같은 거 다 없애고 깔끔하게 리모델링하면 더 비싸게 팔려요.
온실을 없애라고요? 아내와 30년 가꾼 온실을요? 저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강태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돈 어른, 생각하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미 세 곳 중개업체 사장들이랑 통화했는데 다들 당장이라도 계약하고 싶대요. 초면인 사돈함이 이미 중개업체까지 알아봤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이미 중개업체까지 연락하셨어요. 당연하죠. 사돈 어른 혼자 결정하시기 힘드시니까 제가 미리 준비한 거예요. 빨리 움직여야 좋은 값 받잖아요. 딸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시아버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이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팔아서 편한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게.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42세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 집 팔아서 작은 아파트 하나 사시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그게 어른한테도 좋고 애들한테도 좋잖아요. 편하게. 애들한테도 좋고.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팔겠다고 말하기를. 하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하네요. 먼저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강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저는 온실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고 정원의 난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 곰팡이 취급을 하더니 이제는 제 집까지 넘보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금괴. 다음 날 새벽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미 세 곳 중개업체에 알아봤어요. 빨리 움직여야 좋은 값 받아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집 시세를 이미 다 알아보고 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너무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강태식과 사위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아내가 남긴 금고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저택 뒤편 창고 겸 서재 밑방으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금고 열쇠는 절대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마. 그 안에 있는 금괴 2개가 당신의 마지막 방패야. 이 집과 당신을 지켜줄 거야. 백금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열쇠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끼익, 오랜만에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금괴가 2덩이여야 하는데 한 덩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 안을 뒤졌습니다. 등기부 원본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사진도 명함들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금괴 하나가 분명히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가 이 금고를 열었다는 말인가요? 열쇠는 저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리공 문달배였습니다. 65세의 문달배는 15년 동안 이 집을 관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공구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배수로 점검하러 왔습니다. 저는 문달배를 붙잡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습니다. 문 기사님, 혹시 최근에 이 집에 다른 사람 온 거 보셨어요? 문달배가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일주일쯤 전에 누가 왔던 것 같은데요.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바깥에서 정원 작업하고 있을 때 제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누구였어요? 정확히는 못 봤는데요. 남자분이었어요. 키가 큰 편이고 검은색 가방 들고 계셨어요.
저택 뒤편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15분쯤 있다가 나오셨는데 뭔가 급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차 타고 왔어요? 흰색 SUV였어요. 차는 골목 입구에 세워두고 걸어오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위가 타는 차가 흰색 SUV였습니다. 몇 시쯤이었어요? 오후 2시 반쯤. 사돈 어른 병원 가신 날이었어요. 건강검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았습니다. 일주일 전 수요일 저는 오후 2시에 병원에 갔었습니다. 건강검진이었고 3시간 정도 걸렸었습니다. 손주 생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금고를 열었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문 기사님. 문달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문달배가 나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췄습니다. 일주일 전 수요일 오후 사위가 흰색 SUV를 타고 왔습니다. 검은 가방을 들고 저택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15분 후 나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병원 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손주 생일날 문 앞에서 저를 곰팡이 취급했습니다. 처음 본 강태식과 함께. 며칠 후 강태식이 제 집에 와서 집 팔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미 중개업체에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괴가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열쇠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열었습니다. 금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강태식과 함께 저를 몰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금 열쇠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미세한 흠집들이 보였습니다. 복제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언제 복제했을까요? 어떻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하고 사위가 금괴를 어디에 가져갔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증거 찾기. 다음 날 오전 저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한 전당포 주소가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당포. 골목 안쪽 2층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금문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금괴 매입하시나요? 네, 합니다. 얼마짜리요? 1kg요.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kg요? 그 정도면 신분증 확인하고 서류 작성해야 하는데요.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신분증이랑 금괴 가지고 오세요. 확인하고 시세 계산해 드릴게요. 저는 급히 나왔습니다. 신분증 확인. 서류 작성. 그렇다면 기록이 남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역 근처 상가 건물 1층이었습니다. 좀 더 깔끔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금괴 매입하시나요? 1kg요. 네, 하는데요. 그 정도 금액이면 본사 승인 받아야 해서 시간 좀 걸려요. 신분증하고 거래 계약서 작성해야 하고요. 그 정도 금액이면 국세청에도 신고 들어가요. 네, 요즘 법이 까다로워졌거든요. 금괴 거래는 다 기록 남겨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전당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록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위가 정말 금괴를 팔았다면 어딘가에 기록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커피숍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오전 내내 걸어다닌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당포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강민수라는 사람이 금괴 팔았나요?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의 대학 후배이자 평생 친구였던 영수는 지금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 영수가 제게 말했었습니다. 형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형님 대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영수야, 큰일 났어. 금괴가 없어졌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형님이 남기신 금괴요. 응. 2개 중에 1개가 사라졌어. 누가 훔쳐간 것 같아. 박영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저는 커피숍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0분 안에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고 모두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저는 72세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조용히 저택에서 난이나 가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남 전당포를 돌아다니며 도둑을 찾고 있습니다. 사위가 정말 금괴를 훔쳤을까요?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수요일, 흰색 SUV, 검은 가방, 15분, 그리고 사라진 금괴.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차가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커피숍 문이 열리고 박영수가 들어왔습니다. 숨이 찬 것 같았습니다. 급히 온 모양이었습니다. 형님. 영수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야, 미안해. 갑자기 불러서.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오전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금괴 1개가 없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사위를 의심하게 된 정황들, 오늘 전당포 4곳을 돌며 알게 된 것들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신분증과 거래 기록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혼자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까지.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제대로 오셨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금괴를 찾으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영수가 생각하듯 말했습니다. 형님, 일단 집 CCTV부터 확인해봐요. CCTV요? 네. 사위분이 정말 집에 왔다면 영상에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전당포 기록도 알아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CCTV가 있었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작년에 문 기사님이 방범용으로 뒷문에 달아줬거든요. 혼자 사시니까 안전을 위해서요. 영수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완벽하네요. 집에 가서 바로 확인해봐요. 최근 영상이니까 당연히 남아있을 거예요. 영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CCTV 확인. 그날 밤 저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커피숍에서 박영수와 헤어질 때 영수가 말했습니다. 사위분이 정말 팔았다면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감정평가사니까 전당포 사장들 아는 사람 많거든요. 넌지시 물어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일주일?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온실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난들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선반 위에 호접난 신비디움 덴파레. 아내와 30년 동안 가꾼 난들이었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안에 백금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이 열쇠는 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괴가 사라졌을까요? 저는 창고 겸 창고로 향했습니다. 작년에 문 기사님이 설치해준 CCTV 녹화기가 창고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확인 안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게 작동만 한다면 일주일 전 그날의 진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를 지나 구석으로 갔습니다. 작년에 문 기사님이 설치해준 CCTV 녹화기기가 있었어요. 혹시 아직 작동할까요?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켜졌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수요일 날짜를 찾았습니다. 오후 1시부터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저택 뒷문이 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빨리 감기를 눌렀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2시, 2시 반, 2시 30분. 화면에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사위가 저택 뒷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2시 52분. 강민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없었던 가방이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결정적 증거. 이틀 후 박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찾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남 신세계 귀금속 매입센터예요. 일주일 전 수요일 오후에 젊은 남자가 금괴 1kg 팔러 왔대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고요. 얼마에 팔았대? 7,500만 원이래요. 아내가 평생 모은 금괴를 저를 지키라고 남긴 마지막 재산을 사위가 단 1시간 만에 7,500만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강남 신세계 귀금속 매입센터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이 확인해 줬습니다. 네, 일주일 전 수요일에 젊은 남자 손님이 금괴 1kg 가져오셨어요. 30대 후반쯤, 키는 크고 머리는 짧았어요. 강민수였습니다. 거래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아니시면 개인정보라서 못 드려요. 경찰 공문이 있어야 해요. 제가 경찰 신고하면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경찰 오시면 제가 모든 기록 다 제공하겠습니다. 대결. 저는 사위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도 동행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USB를 놓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집 금괴를 훔친 거 인정하나? 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으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일주일 전 수요일 오후. 따님이 뒷문으로 들어가 검은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화면 속에서 강민수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남 신세계 귀금속 매입센터 사장님의 증언입니다. 일주일 전 수요일 강민수 씨 이름으로 금괴 1kg 7,500만 원에 매입됐다고 합니다. 강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으셨어요. 사채까지 7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제가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고. 금고는 어떻게 열었어? 아버지가 자물쇠 전문가를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한 달쯤 전에 장인어른 집에 수리 핑계로 갔을 때 열쇠를 몰래 가져가서 복제했어요. 딸 수진이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미쳤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지금 당장 경찰 부르고 절도죄로 고소한다. 둘째, 금괴값 7,500만 원을 사흘 안에 갚고 일주일 후 전시회에 참석해서 200명 앞에서 공개 사과해. 강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시회요? 네. 제 지인들, 동네 사람들, 박영수 동료들 다 올 겁니다. 그 앞에서 당신들이 한 짓을 공개하고 사과하세요. 전시회 당일. 한 달 후 한강변 전시장. 오후 3시. 200명의 관객이 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맨 앞 좌석에 딸 수진, 사위 강민수, 강태식이 앉았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훈입니다. 72세, 30년 동안 성북동 저택을 지켜온 평범한 남자입니다. 스크린에 저택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는 평생 희귀난을 수집하고 연구한 분이었습니다. 15년 전 아내와 함께 난 전시회를 열었던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더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추모를 위한 자리이자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 전 제 금고에서 금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7,500만 원어치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조사 끝에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가족도 와 있습니다.
제 딸 수진, 사위 강민수, 그리고 사돈남 강태식 씨.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일의 범인은 사돈남과 사위였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강민수가 뒷문으로 들어가는 장면. 객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수 씨, 강태식 씨, 일어나세요.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걸어왔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강태식도 바닥에 손을 짚으며 울먹였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지만 금괴값은 꼭 갚으세요.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200명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72세 곰팡이 취급받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킨 김재훈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성북동 저택 온실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심은 난이 꽃을 피웠고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은 보지 못합니다. 딸과도 연락이 뜸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아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 제가 지켰어요. 당신이 남긴 것 제가 끝까지 지켰어요. 오후 햇빛이 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난들이 조용히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외롭냐고요? 가끔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당당했습니다. 곰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제게 말합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이 들면 자식에게 기대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재훈 어르신,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